안녕하세요. 5분씩 떠나는 서울의 서방전문로입니다. 오늘은 대박을 찾아서 서방의 차마고도 3부 측촌차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이 어떻게 차를 국민 음료로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슬람권의 차 문화는 역사가 깊습니다. 대부분 티가 아니라 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고유한 닭이도 고안했죠. 사모바르 닭이입니다. 술을 금지하는 율법 때문에 하루 중 여러 차례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늘 온수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고안된 거죠. 이란 터키에서는 필수품이죠. 이슬람권이라도 아프리카 북부를 가면 차를 연하게 마시고 특히 민트를 설탕과 함께 우려내어 식사 후 소화제 겸해서 마시는 습관이 있죠. 물론 커피 원산지답게 커피의 수요가 아직 차 수요를 능가하고 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차가 오랫동안 귀족 문화의 하나로 유지되어 오다가 18세기 중엽부터 흑해로 대량 구입해 오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때 이스탄불의 차 소비에도 일조를 하죠. 전량 수입해 오지만 역사가 깊은 만큼 재가공하여 유럽의 차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쿠스미 차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사모바르는 추운 지방에서 하루 종일 따뜻한 물과 차를 공급하고 난방과 가습까지 겸한다니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닭이군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련 당시에 아제르바이잔의 차 재배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부 수입을 하는 처지죠. 그래서 세계 1위 수입국이 된 거군요. 터키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15세기부터 지중해 동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16세기에 아프리카 북부까지 진출, 예멘, 이디오피아의 커피 산업을 장악하며 유럽을 흔들었죠. 17세기 후반 오스만 술탄의 특사가 루이 14세를 방문했을 때 파리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오스만 대사관 앞에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 덕택에 잘 나가던 오스만 제국이 18세기부터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정적으로 1차 대전에서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커피의 공급원이 끊겨지게 됩니다. 사라져버릴 뻔한 터키 민족의 존재와 자존심을 가까스로 지켜낸 아따튜르크의 의지로 차 재배를 성공시키고 커피에서 차로 국민의 음용 습관까지 바꾸어 버렸죠. 과연 터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군요. 손잡이 없는 유리잔을 사용하는데 뜨거운 잔의 윗부분을 잡을 수 있게 잘록하게 만들었고, 사모바르를 개량한 차일 달록을 사용합니다. 다량을 넣고 푹 우려낸 독한 차를 설탕과 함께 천천히 음용하며 맛남은 차로 시작, 차로 끝내죠. 불행하게도 찻집은 남자 전용이랍니다. 영국의 티타임을 수입하여 티파티라는 상류 문화를 만들어 커피와 대적하고 있던 미국의 차는 보스턴 티파티로 미국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아 오늘날 세계 20위권 소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냉차와 봉지차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20세기 초 엄청 더웠던 국제 박람회장에서 찻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차가 팔리지 않자 얼음을 넣어 손님들에게 제공해 대박이 났고, 이게 아이스티의 원조라고 합니다. 얼마 뒤 뉴욕의 한 차 수입상이 가져온 차를 실크 봉지에 담아 샘플로 주었다가 대박이 났고 오늘날 티백의 원조가 되었답니다. 엉뚱한 아이디어가 대박을 몰고 오는군요. 그러나 이웃 캐나다는 뜨거운 차를 계속 마시며 대영 제국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준다는군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화려하게 유지되어 온 차 문화가 한반도에서는 어찌 되었을까요? 조선은 숭유 억벌 정책으로 사찰을 억압하여 불교와 인연이 깊은 차 문화가 갈 길을 잃어버렸죠. 거기에 세 가지 징수하여 차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고요. 영조의 금주법 해지로 술이 주요 음료로 등장하게 되고 제사에도 차 대신 올라가게 되었죠. 다산 정약용과 초이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차는 고유한 의미마저 상실하고 식물을 우려낸 음료수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계피차, 오미자차, 대추차, 솔잎차, 이미 오래전에 다산께서 이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심지어 커피도 갑야차라고 했다죠. 귀한 차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선차 문화의 시대는 고종의 커피 애호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련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5배 넓은 프랑스의 커피숍 수가 2만 5천 정도인데 우리는 8만이 넘는다고 하네요. 정말 커피숍 왕국입니다. 이제는 불교 사찰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도 차 문화는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네요. 차 블렌딩으로 커피에 맞서 보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제주도에 버려진 차밭에 차나무가 사과나무만큼 컸다는 뉴스도 나왔고, 중국 윈난성에는 수세기를 이은 차밭이 커피밭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송나라 휘정께서 지금 돌아오시어 일본 말차를 드시면 맛이 변했다고 하실까요? 아마도 더 맛이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바뀐 건 경작 여건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던 차가 이제 여기저기서 생산됩니다. 대박은커녕 인건비 걱정할 처지가 되었죠. 기업품은 귀해야 재구시를 하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차의 효능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대박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있고 설탕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을 흔든 또 다른 흑금 커피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